안녕하세요, 안보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보윤 여기는 문화다방 여문다의 안보윤 작가님 모시고 신간 악마의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알고 보니의 세계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뒤에 아예 독립되어 있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의 세계라는 이름 하에 뭐 지금 현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뭐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현대인들이 세계를 지금 뭔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직물적으로 현상을 본다는 것, 그리고 빨리빨리 그 현상을 넘겨버리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연결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썼는데요. 어떤 정보들을 연결해서 그것의 근원을 찾고 이유를 알고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도막도막 나 있는 채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이랬어 저랬어 라고 그 현상이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익숙하면서 무서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공포스럽게 다가와서 그런 의도에서 네, 알고 보니의 세계라고 명명하고 그거에 대한 서술을 했던 거죠. 네. 그때 사실 라디오를 선택했던 게 그 목소리가 주는 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장면에서 보면 뭐 새소리를 등장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약간 청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사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우스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네. 소리를 들을 때 그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이 눈 내리는 곳이라고 설정을 했던 것도 백색으로 시야를 전부 다 없애고 싶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텅 빈 곳에서 오로지 그 목소리의 울림만을 듣는 그런 것을 설정하고 싶었어서 그래서 굳이 라디오 코너를 만들어서 네, 패널로 등장을 시켰죠. 네. 제가 뭐랄까 사실 이 소년이 원하는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행동하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 가족이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서는 이 소년은 소통하는 법이라든지 얘기하는 법 자체를 모르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엄마는 항상 알고 있어. 그런 일들 알고 있어. 내가 널 다 이해하고 널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가 뭘 설명하고 얘기하고 원하는 걸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마가 소년에게 막 그런 말을 해요. 투정을 부린다, 뭐 어리광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입장도 알마와 비슷해요. 이 소년은 투정을 부리는 거죠. 나를 봐달라고. 네,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혼란스러우니 나를 봐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네. 사실 알마라는 이름을 조금 제목으로까지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알마가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귀여운 여자의 이름, 네, 미국에서 흔히 뭐 알마 이렇게 귀엽게 부르는. 근데 찾아보면 스페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아이는 그냥 귀여운 여자아이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하나의 영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몽환적인 장소가 누군가는 실제로 정말 이 세계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뭔가 이렇게 죽음의 어떤 중간계 같은 느낌? 그런 어떤 영혼의 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면 해서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넣어서 알마라고 지었어요. 네, 사실 이 알고 보니의 세계를 쓸 때는 뺄까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사실 이 장이 빠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길게 누군가가 일부러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스토리에 무리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들이 좀 뜨는 느낌이 있어서 좀 무리를 해서 가독성을 해치더라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 뭔가 뭐 감정을 재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랄까, 아니면 뭐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종용받아 왔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식의 어떤 강조 부분이 있었죠.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저도 느끼는데 뭐랄까 그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아쉬워하고 막 그쪽만을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일들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진행되어 왔었고,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 사람이 뭐 편지를 그러고 보니 편지를 썼더라, 그러고 보니 뭘 했더라라고 약간 죽은 아이 나이 새는 것 같은 그런 것에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일단 예비군 그 총기 사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류의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우연과 이 어쨌든 끔찍한 범죄 사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 이런 일들 또 있었어. 그런 비슷한 일 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금방금방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얘기는 충분히 했어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감정은 이걸로 충분해, 이제 그만 슬퍼해, 혹은 그만 분노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썼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감정을 끝까지 이미 풀어내지 못했는데 중간에 잘라버리고 다음 장면, 다음 사건들로 넘어가는 것들, 그러면 안 된다고 정면으로 좀 응시해야 할 필요들이 있다고 보죠. 이게 울음을 정말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이렇다기보다는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울어야 할 순간,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죽었음을 깨달았던 그런 순간에 충분히 울고 슬퍼하고 그래야 그 감정이 마무리되고 다음 생을 이어갈 텐데, 근데 이 아이는 그렇지 못하고 막 산을 뛰어다니거나 막 하면서 어쨌든 인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슬픔들을 외면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알마라는 캐릭터가 제가 한 7, 8년 전에 해외 토픽 기사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한 7살짜리 6살, 7살 여자아이인데 해외에서 이제 뭐 눈물을 조금 많이 흘리면 교란 물질이 뭐 어떻게 돼서 죽게 된다 이런 걸 보고 좀 그때는 신기했었고, 몇 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박탈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감정을 어떻게 가르치지? 이 인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나왔던 예비군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너무나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럼 모든 게 다 단절되는 거잖아요.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끊어야 하고, 이 아이는 이렇게 뭐랄까 제한된 감정만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것들로 이제 차관이 되어서 나중에 알마라는 인물이 나왔죠. 사실 여기에서 인간의 본능을 전부 다 표현했던 건 아니고요. 이 아이는 동물과 인간의 영역을 굉장히 간단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다, 꼭 눈물만이 아니더라도 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내 스스로 의지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무언가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아이는 모든 게 다 재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뭐 그런 식의 얘기가 그런 식으로 알마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말 이 순간이 소중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사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돌려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말은즉슨 얘는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느끼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를 잘라내는 거죠. 느끼다 말고, 파악하다 말고, 알게 되다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말해지는 본능은 주어진 것들을 1차적으로 누리는 것까지의 본능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알마가 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느낀 것 이상으로 이제 심화된 감정들, 심화된 어떤 의지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었어 라는 말일 거예요, 아마. 네. 올빼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실패한 굉장히 어리석은 재능 없는 소설가? 네, 꼭 그렇게 단정지어서 설정을 했던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뭐랄까 중고등교육 계속해서 받아온 그 오랜 교육 때문에 시간표를 짜서 움직이는 데 굉장히 철저하게 움직여 왔던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곳으로 옮겨왔을 때 이전의 생활에서 정말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그 패턴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글을 쓰고 싶어 라는 감정과 시간대, 뭐 국어 수학 공부했듯이 시간표대로 나뉘어서 열심히 생을 살아야 돼 라는 게 이제 겹쳐진 피곤한 인물이죠. 네, 그러다 보니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에 대해서 쓰고, 사실 그렇게 쓰면 잘 쓸 수 없거든요.
뭔가에 굉장히 몰입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대로 잘려나가면 아마 그 2층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은 완성된 책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겉핥기식의 책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이 삶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올빼미에 대해서 쓰면서는 저희가 약간 투영되기도 했어요. 좀 뭔가 되게 의지는 가지고 있고 열망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는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느낌? 그게 또 상처로 작용하고 더 열심히 하지만 또 그만큼 상처로 그런 식의 어떤 악순환 속에 있는 인물. 네. 네, 일단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어쨌든 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책으로 엮여져 있고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출간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읽고 지금 네, 해주신 것처럼 어떤 알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여기에서 알고 보니 의 세계가 뭘 상징하는지 또 궁금해하고 생각해보고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그렇게 누군가가 읽고 생각을 해야만 완성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책뿐만이 아니라 요즘 계속 기사에 뭐 한국문학의 위기 뭐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읽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수한 책의 기다림이죠. 굉장히 쓸쓸해요. 그래서 어떤 책이건 간에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게 네,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